안녕하세요. JTB 뉴스 채널에서 선보이는 JTB 인물탐구 2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JTB는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전북 지역 14개 시군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 예정자와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 개개인을 조명해보고 또 탐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평일 오전과 오후 2번씩 각각 30분가량의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오전 11시에는 남원시장 출마 예정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최경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 인물탐구 출연하신다고 주변 분들께 많이 알리셨나요? 아직 못 알렸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끝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시간 내서 나와주셨으니까요. 저희 네. 채널 홍보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유튜브 JTB 뉴스 구독 부탁드려요. JTB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좀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리라 믿고 네, 인물 그렇게 탐구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경력들 몇 가지 자랑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원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갈 남원시장 출마 예정자 최경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남원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추억들이 참 많은 자랑스러운 고향인데요. 서울에 올라가서 IT와 경제 분야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1989년 삼보컴퓨터라는 IT 기업 1세대 주자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20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 IT 행정 중심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아젠다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욱더 열의 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도전 정신을 넘어서서 진정한 남원의 새로운 리더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남원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 최경식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혁신의 적임자로 기억돼 주시길 바라면서 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IT와 경제를 축으로 다방면의 이력을 갖고 계신데요.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 오신 사진 몇 장 더 보면서 인생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띄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은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예. 지금은 부촌이 됐습니다만 저게 이제 그 밭농사, 논농사 이외에 그 연초 단면집이라고 하죠. 예. 그 작업했던 아주 가난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22살 때 그 서울에 올라가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막노동 그리고 뭐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그러면서 이제 고학을 하던 도중에 친구하고 이제 지인분들께서 지리산 등정을 하자고 해서 이제 같이 하면서 네. 찍었던 사진인데 제 일출 사진입니다. 좌측에 있는 게. 그런데 예. 정말 그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사진을 보고 아마 원대한 꿈을 갖게 되는 계기, 시발점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입니다. 예, 지리산 천왕봉에서 찍은 네, 사진이군요. 그 우리 예. 민족의 산이고 우리 어머니의 산입니다.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지리산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뭐 저도 어릴 적의 기억만 어렴풋이 납니다. 뭐 노고단 이런 네. 곳 등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한번 오십시오. 제가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왕봉 저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 사진은 89년도 제가 삼보컴퓨터 처음 입사해서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그때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직장에서 별명이 미친 일소였습니다. 오, 네. 예. 어떤 그러다 보니- 연유로? 네. 정말 일만 하다 일만 보니까 하셔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룹 내에서 35살 때 그 이사까지 승진했던 그런 대가가 주어진 일도 있었습니다만 저 사진은 저희 그 직원들하고 함께한 사진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IT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이제 기업을 경영했는데 네. 저기 20년간 제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얻었던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사고 그리고 리더가 가지고 있는 신뢰와 실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느꼈던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저 사진은 사실 그 기업이 가져야 될 그 사회적 책임은 굉장히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함께 이제 봉사했던 사진인데요. 연탄메달하고 이제 8순, 9순 어르신들 생일 잔치에 드렸던 사진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20년 동안 같이 해왔던 우리 직장 동료 여러분,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건 이제 제 강의했던 사진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직원 채용을 하다 보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목표와 방향 설정이 조금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거를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강단에 서게 됐는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레포트 대신에 학생들이 직접 장을 받아가 부모님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거 인증사 찍어 올 것 했더니 그때 그 사진이 부모님들이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아주 좋은 추억이 있는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진입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이렇게 또 기업을 오래 잘 운영해 오시고 또 교수님으로서 강단에도 서시고 하시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어요. 그 계기와 이유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 아버님이신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아버님과의 무언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한 2005년도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여름 휴가 때 내려와서 아버님한테 아버지 왜 이렇게 나머지 안 변한대요? 그랬더니 글쎄나 말이다. 아버지 내가 시작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야인어저스가 되겠냐 하다가 뒤돌아서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라면 잘하겠다. 딱 그 한 말씀이 저희 어떤 그 마음속에 시작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좀 씨앗을 뿌려줬군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 15, 16년 전부터 중앙당 활동을 이제 지속히 해오면서 지금은 우리 중앙당의 더불어민주당 중앙 정책위 부의장도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며 가며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후배들께서 남원 시장에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가 제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버님의 그 한 말씀이 대표님을 이 자리까지 이끄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본인의 가장 큰 장점 하나 다음으로 꼽아주시죠. 저는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자평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제 장점을 꽂으라고 하면 혁신적인 사고와 추진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서울대학교하고 이제 생활안전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일환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사실 누구도 보지 않았던 스마트 시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하고 인공지능 사업 그리고 빅데이터 사업을 제가 벤처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주로 많은 이제 산학에 관련되어 있는 유관 기관들하고 협력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특히 이제 성남시청을 비롯해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한 30여 건 정도를 제가 구축을 했는데 국민의 소중한 세금 연간 600억 정도를 지금도 절감하는 그런 경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참 또 한켠에는 우리 가족들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이 일에 열중하다 보면 가족들에게 항상 소홀하게 돼 있다 보니 지금 저 사진은 이제 저 단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 6남매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위로 누님이 5분 계시고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참 잔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끊고 매집이 매우 중요한데 끊지를 못하다 보니 손해본 일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결국은 이제 그 직원들 또한 지금 15년, 17년 흐른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인재가 되어 있어서 정말 참 다행입니다. 예, 어찌 보면 네. 정이라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결국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 점이 또 강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그렇게 됐나요? 모양입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4차 산업을 잘 이렇게 이끌어 오시다가 정계에 네. 입문하셔서 이제 남원 시장을 꿈꾸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내 삶에 큰 영향을 준 내가 존경하는 인물인데요. 이것도 네. 저희가 사진 지참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예, 화면으로 띄워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죠. 어떤 분인가요? 네, 저희 아버님 사진이십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무학이셨고 9살 때 이제 친모를 여의시고 17살 때 이제 독립을 하시다 보니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에게 항상 어렸을 때 하시던 말씀이 어떤 일을 시작을 했으면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을 듯한 집념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참 말씀을 네. 많이 주셨고, 저 우측에 있는 사진은 지금 소멍해입니다. 소멍해인데 예. 저 멍해가 이제 행운과 부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이제 집에 가지고 계시다가 생전에 우리 이제 혼자 보시기 아깝다고 동네 이발소에 그 사장님한테 주시면서 함께 보시라고 했던 그 나눔의 정신. 기증을 좀 또 네, 해주셨군요. 네. 그래서 예. 그야말로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품의 그 일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난 5년 전에 작고를 하셨지만 그분을 그 마지막 보내드릴 때 그 가족들이 쓰는 손편지가 있는데 예. 저는 딱 한 줄 썼어요. 궁금합니다, 내용이. 네. 예. 아버지 저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 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깊은 울림이 있네요. 예. 뭐 누구나 다 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신데 저분이 사실 그 부산 상고가 이제 최종 학력이시고 농협에 근무를 하시다가 34살에 변호사로 나서시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아픔을 보고 정치인에 들어서게 된 계기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그리고 정말 서민을 위하는 마음이 그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도 서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화를 직접 실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존경심이 있고, 제가 사실 정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그 묘지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의지를 다졌던 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버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예, 많이 존경하고 또 그 뜻을 좀 이어받아서 이제 또 정계에서 좀 그 뜻을 펼치고자 하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캠페인. 네. 흔쾌히 동참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지금 JTB 전주방송 그리고 자원순환사회연대 그리고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이제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당시에도 네. 좀 참여를 협약식에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 연락 받으셨을 때 솔직히 어떠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뜨거했죠, 사실. 뜨거. 예. 이렇게 왜냐하면 표현하신 분 처음입니다. 네. 예. 그 정치 신인들이 가장 그 힘들어하는 것이 인지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인지도를 올리는 방법들이 이제 SNS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역이다 보니 현수막을 가장 그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최경희씨입니다라고 하기 전에 현수막이다. 네, 할 정도로 현수막 많이 거셨군요. 네. 예. 예,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탄소 중립 2050 회의 때 40% 탄소 절감 그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도 89%까지 2025년도에 그 30% 탄소 절감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기업 주력 그 국가이면서 2030년도까지 그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돈으로 약 한 160조 원에 해당되는 1,400억 달러의 수출 손실을 입을 정도로 우리 그 글로벌 대기업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이 탄소 중립의 시대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데 사실 JTB가 이런 그 선도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예, 앞으로도 또 이렇게 더 잘 지켜주실 거라 노력해 주실 거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남원시 현안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남원 지역 경제도 역시나 힘들고 특히 이 남원을 터전으로 삼는 분들에게는 생존 문제로까지 다가오는 맞습니다. 만큼 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시민들과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눠왔고 지역 경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전문가들하고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표가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 내 총 생산액을 말씀드리는 도표인데 완주의 경우 5천만 원, 우리 전라북도 평균이 2,800만 원, 우리 남원이 한 2천만 원 약간 밑도는 그 안타까운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본 결과 군산과 새만금과 군산, 익산, 완주, 전주인 경우에는 탄소 소재와 수소 소재 그리고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또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5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한번 그 들어볼까요? 첫 번째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항공 클러스터 산업을 조성을 하겠다. 저 그 신성장 동력 산업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는 UAM 사업, 즉 공간정보 산업에 대해서 2040년도까지 약 13조 원 규모의 그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남원 지역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 활용센터를 12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 사진은 사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그 혁신의 길, 미래를 잇는 하늘길에 우리 지역경제협의회하고 제 지인들이 이제 포럼을 했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드론과 UAM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도심 항공 분야뿐만이 아니고 교통 분야 그리고 농축산 분야, 관광 분야까지도 활용을 하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님 혹시 우리 국가가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혹시 무엇부터 시도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대표적인 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는 다행스럽게도 드론과 관련돼서 드론 활용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2022년도부터는 한국항공안전기술원에서 25km 이상 되는 드론에 대한 안정성 인증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원에서는 전국에 있는 4개 지자체, 인천광역시를 포함을 해서 4개 지자체에다가 분원을 설치해가지고 이런 인증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영남 지방과 호남 지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공안전기술원의 분원을 우리 남원에 적극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고 그래서 핵심 관계자들하고도 소통을 한 결과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의 LX 드론 활용센터를 통한 이제 관광 자원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의 분원을 통한 공공기관의 유치를 적극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이 안 나가고 있나요? 네, 이거는 우리 남원에는 5개 지역에 8개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약 9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업을 어떻게 해야만이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고 또 우리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하고 하고 소통을 많이 해본 결과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되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사실 우리 남원 시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시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원의 경우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 남원이다. 그러니까 머무는 맞습니다. 곳은 아직은 좀 머무는 곳으로는 부족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예. 2박 3일 정도는 머물 수 있는 관광 명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가장 많은 주문이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의 경우에는 경주의 버금가는 역사, 문화 이 소재들이 다양합니다. 네, 그렇죠. 네, 특히 예술 분야만큼은 대한민국 1등이죠. 이런 소재들이 다양하게 컨텐츠 또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테마를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뭔가 벨트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2박 3일 볼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제가 매일 저기 저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이 우리 남원 시내 중심에 흐르고 있는 요촌수라는 그 강인데요. 예. 저 강을 어떻게 하면 마케팅할 수 있을까? 우리 지리산을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예. 결국은 저 방안을 찾게 됐고 저 우리 요촌수를 활용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같이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배울 거리, 볼 거리, 먹을 거리를 만들므로 인해서 2박 3일 정도의 관광 벨트가 관광 그 단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지금 사실은 제가 네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세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영농과 그 단백질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영농의 경우에는 2020년도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식용 작물로 그 생산된 소득액이 1,000억 정도, 그리고 원예 작물이 1,500억 정도에서 약간 2,600억 정도의 농산물 생산액이 있는데 예. 그중에서 한 10% 정도만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도래되는 시기는 6차 산업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소득 증대 방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겠고, 두 번째로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하는 길뿐만이 아니고 단백질 바이오 산업단지 형성은 뭐냐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노동의 그 어떤 그 강도를 낮추고 싶고 고소득을 올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워라벨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균형과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산업단지 형성이 필요하겠다. 네. 우리 농업단지 형성이 미래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그래서 단백질 바이오 산업단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 사진은 지난번 그 12월 4일 날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우리 그 공공의대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으시는 상황이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법안 통과가 되면 우리 남원에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 공공의대는 그 첫 번째가 법안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된다 손 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지자체들이 지금 너도나도 치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시에서도 전담 팀을 구성해서 뭔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공공의대가 그 유치가 된다 손 치더라도 학생 수가 20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간호학과나 또는 뭐 재활의학과 등을 통해서 학생 수를 한 400명까지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네.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안대입니다. 그 사실 그 대체할 만한 대안을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모 대학의 총장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만 그 총장님한테 캠퍼스 유치를 요청을 드렸더니 어렵다. 학생들의 동의와 교수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OECD 공적 자금을 활용하게 되면 글로벌 농업대학 설립이 가능하다는 팁을 주시더라고요. 저 또한 저도 그걸 확인을 해봤지만 예. 한 500명 내외의 수준의 학생입니다. 우리 남원은 천혜 그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는데 평야지대와 고냉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농업대학이 유치가 돼서 실증을 하게 되면 이론 교육과 실증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지로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농업대학 유치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선안대 대체에 글로벌 농업대학 유치, 그래서 한 500명 정도 학생에다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약 한 3,000명 정도의 그 외국인들이 유학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00명 정도를 우리 남원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끌어오겠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 클러스터를 하게 되면 유관되어 있는 산업체와 교육기관들이 네. 가능한데 예.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학과를 개설을 해서 약 한 200명 정도를 그 관련 학과를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약간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좀 네.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 사진도 한번 어떤 네, 사진인가요? 이 사진은 사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책 5가지 대책은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들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정말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너무나 사람이 없고 경제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저비용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생활 스포츠 활성화다. 예. 네, 그래서 생활 스포츠는 축구도 있고 뭐 게이트볼도 있고 뭐 야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축구를 예를 들면 전국 대회를 개최하게 됐었을 경우에 150팀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20명 잡아도 3,000명이잖아요. 부대 인원까지 포함하면 5,000명 정도가 한 대회를 통해서 남원에 머물 수 있는 열흘 일주일을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일단은 좀 붐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저는 먼저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어떤 그 약속들과 이런 생활 스포츠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지역 경제가 다소나마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네. 일자리 또한 저는 충분히 5,000개는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는 방금 네. 전에 말씀해주신 일자리나 뭐 청년 인구를 데려오는 방안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정주 여건 개선도 시급해 보입니다. 어떤 방안들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도시 재생인데 사실 그 도시 재생은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걸로 리빌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도시 재생을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정주 여건 개선 방안 중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이 시민들하고 제가 1년 6개월 동안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봤는데 예. 젊은 사람들은 내 일자리, 내 아이를 낳고 키우고 보육하고 교육하는 환경, 어르신들은 심혈관 계통.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받은 이 시민들이 우리 남원 시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도립병원, 종합병원인 우리 남원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네.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전주나 순천이나 광주로 가게 되는 그 50분의 그 시간을 오히려 걸려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역의 의료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맞습니다. 발생을 했군요. 이제 그런 예. 현상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이런 것을 위해서 국가가 뭔가 제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도립병원의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는 지금 그 국비 110억, 도비 110억을 통해서 220억을 가지고 현대화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혈관 계통하고 수술실을 보강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남원 의료원 또한 현대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300억 이상의 그 비용을 들여서 예. 수술실뿐만이 아니고 심혈관 계통, 특히 이 지역의 그 한계성이 뭐냐면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 의사진들이 반드시 그 부분이 현대화에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원의 같은 경우에 105개 정도의 병원, 의료원, 한의원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출산하는 그 산부인과가 예.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우리 남원에서 낫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이를 낳고 나면 뭘 하죠? 아이를 낳고 나면은 보양 뭐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산후조리 산후조리 해야 말씀하시는 되잖아요. 거죠? 예. 산후조리 시절에 지금 이제 우리 남원에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이제 낳아도 어려우니 맞습니다. 이제 네. 도시로 가서 네. 낳겠다 이런 말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주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정주 여건 개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의료 환경 개선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남원에는 그 100가구 이상 되는 이 공동주택 시설이 4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주택 이용은 그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아파트 단지에는 그야말로 이제 정주 여건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행정이 들여다보고 예. 공동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그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좀 더 보다 나은 삶의 그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깊게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간이 네.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사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예. 한 1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배운 게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게 정치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됐습니다. 정치는
올바른 마음으로 사심 없이 공심으로 시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배우게 됐습니다. 저 또한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말씀을 듣고 시민이 원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분모를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우리 정치인들이 좀 더 이 시민들한테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예. 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보여주셨던 성향과 소신 그리고 구상대로 앞으로도 우리 남원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쭉 고민하고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남원시장 출마 예정자 최경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만나봤습니다. 오후 6시에는 익산시장 출마 예정자 임형택 전북도의회 부의장 모시고 인물탐구 이어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더듬었죠?